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 병들고 약해진다. 그때 재산이 없으면 누구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1818년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선생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50세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자식의 집 마당 헛간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비극을 보며 아들들에게 거듭 경고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재산을 넘기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된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넘겨준 부모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200년 전 경고를 현대의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100% 버림받는 이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가치가 사라진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는 이유는 사랑 때문만이 아니다. 부모가 가진 것,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70대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 3억과 집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3년째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5년째, 어머니가 아파서 연락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요양보호사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넘긴 순간 자신은 아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인간은 필요가 있을 때 관계를 유지합니다. 부모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면 자식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재산은 부모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자식도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방탕해진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생 없이 얻은 재산은 고생 없이 사라진다. 자식에게 쉽게 재산을 주면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한 60대 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며 서울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경기도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년 후 아버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빌려서 주식 투자로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인데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그 무게를 모릅니다.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도 자식에게는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일 뿐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재산을 다 날린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망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미 부모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쉽게 재산을 주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일궈낸 것만이 진짜 그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며느리, 사위가 문제가 된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한 65세 어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 2억과 집을 딸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사위가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딸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 어머니가 준 집과 돈도 절반이 사위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사위한테 갔어요. 딸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나는 돈도 집도 없고. 더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집을 넘기면 며느리가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던 며느리가 집이 남편 명의가 된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집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는 저희 집이니까요. 불편하시면 요양원도 알아보셨으면.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재산은 마지막까지 부모가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부모를 공경한다. 며느리도, 사위도. 재산이 부모 명의일 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 명의로 넘어간 순간 부모는 그저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형제 간 싸움이 시작된다. 정약용 선생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려 애썼습니다. 왜일까요? 형제 간의 우애는 재산 분배에서 깨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누면 형제는 원수가 된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70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집을, 둘째 아들에게 현금 2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집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형은 4억 받은 건데 나는 2억 받았어요. 불공평해요. 큰아들은 반박했습니다. 그때 현금 받고 싶다고 한 건 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결국 두 형제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었구나. 더 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넘기면 다른 자식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왜 형만? 이 불만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쌓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나누지 마라. 유언으로 명확히 하라. 그래야 형제가 부모 탓을 하지 않는다. 부모가 죽은 후에 재산이 나뉘면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누면 자식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 자신이 위험해진다. 정약용 선생의 가장 냉정한 경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 병들고 약해진다. 그때 재산이 없으면 누구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집과 현금 5억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제가 모실게요. 2년 후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의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은 아들 명의였습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넘긴 부모가 자식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방을 헛간으로 옮기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외출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재산을 받았으니 부모는 그저 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항의하면 싫으면 나가세요. 하지만 나갈 곳이 없습니다. 돈도 집도 없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부모의 방패다. 그것이 있어야 자식도 세상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자가주택과 재산이 있는 노인은 자식에게 학대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이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아무도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은 마지막까지 부모 명의로 유지하세요. 자식을 돕고 싶으면 재산을 주지 말고 도움을 주세요. 결혼 자금이 필요하면 빌려주되 집은 넘기지 마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보태주되 통장은 넘기지 마세요. 재산은 부모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만은 끝까지 지키세요. 둘째,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누면 싸움만 생깁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명확히 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식의 효도를 시험하지 마세요.
재산을 주고 나서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약합니다.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재산이 있을 때의 효도가 진짜입니다. 넷째, 독립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세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세요. 요양원 비용, 병원비, 생활비.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다섯째, 재산보다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재산을 넘기기 전에 확인하세요. 몸이 아플 때 찾아오는지, 바쁠 때도 전화하는지, 작은 것들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진짜 효도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은 드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희가 잘 살라는 뜻이 아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기 위함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산을 넘기는 순간 부모는 힘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친구가 50세에 재산을 넘기고 3년 후 헛간에서 쓸쓸히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넘긴 부모들이 요양원에서, 자식의 냉대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100%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소수의 효자, 효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재산은 부모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것을 지키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재산을 쉽게 주지 마세요. 그래야 그들도 스스로 일어서고 부모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200년 전 경고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길 바랍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의 눈물에 흔들리지 마세요. 재산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